안녕하십니까. 귀트림 황성진입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도 유행하던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목감기, 코감기 걸려가지고 오늘 장기침이 조금 있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찍을까 하다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다음에 찍을까 하다가 그래도 매주 하나씩 올리기로 했으니까 그래도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민감하고 주관적인 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학원이 나를 왜 홀대할까? 학원 강사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경우, 대부분 강사가 학원에 서운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고, 저도 이제 강사로 생활할 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지나고 나서 보면, 항상 뭐가 있었냐면, 그, 내가 앞뒤 상황이나 그 학원의 룰, 기본적으로 암묵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룰, 이런 거를 제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제가 서운함을 느낄 만한 게 한 6, 70%. 그 다음에 한 2, 30%는, 한 20% 정도는, 그런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적 요소 때문에 생겼던 게, 그런 게 한 20%. 나머지 한 10%는 진짜 내가 서운해도 되는 거. 누가 얘기를 들어도 내가 서운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대체로 다 미스커뮤니케이션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침 또, 이제 연말 다가오면서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면서, 저랑 친분이 있던 선생님들이 이런저런 학원에 대한 서운함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저희 학원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제 타 학원 선생님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 주제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강사가 학원에 서운해할 때 다 저도 겪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내 수업이나 현황에 대해 운영진이나 상담실이 잘못 알고 있을 때, 이거 생각보다 사이즈가 큰 학원에서, 이게 아주 보기 어렵진 않은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있는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A 학교 타겟반인데 시작했는데 갑자기 B 학생이 들어오는 경우도 제가 봤고, B 학교 학생이 이 학교 수업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얘가 눈빛이 좀 애매해. 그래서 쉬는 시간에 물어보니까, 얘가 그 학교가 아니야. 그 상담실이나 데스크에서 안내를 착각해서 잘못한 케이스죠.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되게 열심히 이 반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테스트는 어떻게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학부모랑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고 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실 데스크나 아니면 운영진, 이런 분들이 전혀 모르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을 때, 서운하죠.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라고. 두 번째로, 내부 경쟁 상황에서 내가 더 성과가 좋은데 상대편만 좋은 기회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 단과에서 대표적으로 설명의 순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포스터 붙이는 위치, 그 다음에 유인물 올려놓는 이제 한 3단, 4단으로 해갖고 강사 브로셔 이렇게 꽂아놓을 때 그 위치,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이름 들어가는 이름 순서, 시간표 순서,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갖고, 서운할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제가 있는 단과 자체가 기본적으로 경쟁 베이스의 구조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같은 과목의 타 강사에 대해서. 근데 그런 거에서, 내가 더 성과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애들 평도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만 밀어주지? 저 사람만 신경 써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가 굉장히 쉬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서운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다 겪어봤다고. 그 다음에 이거 진짜 빡친 모먼트인데 학원 측이 아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뭐 친한 강사나 딴 사람이 와서 너 거기 뭐 학원 운영자 원장이나 아니면 뭐 상담실이나 뭐 아니면 타 강사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하던데 너 들어봤냐?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갑자기 훅 하고 올라가죠. 왜 나를 이렇게 음해하나? 라고 해서 진정한 빡치는 모먼트가 이때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녀 감성을 가진 남자 강사나 아니면 이 멘탈이 겨우겨우 붙잡고 있는 여자 선생님들, 남녀 뭐 공통으로 일어나는데, 외부에서 본인에 대해서 부정적 멘트를 하는 거를 돌려서 들었을 때, 그때, 이 학원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데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듣는 것 같아요. 최소 한 달에 한 번, 최소. 자, 그리고 나에게 한 말하고 다르게 학원이 움직일 때, 분명히 내가 원장님이랑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다음에 하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서 믿고 막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가면 딴소리해.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이렇게 해서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보장해주는 줄 알고 했는데, 가보니까 나중에 보장을 깨는 경우도 가끔 있고, 그 다음에 요런 프로그램 같이 해보자 해서 내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그 프로그램 할 다른 강사 데리고 와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나한테 이렇게 하자라고 분명히 제안을 해서 내가 오케이를 했는데, 학원이 왜 그 타이밍 같고 다르게 얘기하고 나랑 상의도 없이, 그렇게 될까? 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유, 이런 빡치죠. 기본적으로 신뢰관계라고 하는 게 어긋날 때 우리가 제일 서운해하고 가장 화가 나니까요. 다음, 나한테 의견 편하게 얘기하라 해서 편하게 얘기했더니 다 안 된대. 다 안 된대. 뭐 이유가 막 많긴 한데 안 된대. 그럼 나한테 왜 물어봤어? 이런 경우들도 은근히 기분이 나쁘죠. 은근히가 아니라 대놓고 기분이 나쁘죠. 자, 다음. 내부의 갈등이 우리가 사람이 모여서 서비스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내부의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나랑 다른 강사랑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아주 단순한 케이스로 이런 거죠. 6시까지 내가 수업을 하고 6시 30분부터 다른 선생님 수업을 같은 강의실에서 한다고 치면은 내가 난 6시 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6시 20분까지 애들 끝나고 나서 좀 뭐 하고 챙겨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기도 들어가서 세팅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안 끝나니까 서로 룰을 어긴 건 아는데 서로 불편해. 서로 불편해. 그 칠판 제대로 안 지우고 나오고 그럼 갑자기 그런 거에 막 신경 쓰이잖아요. 뭐 이런 아주 사소한 갈등부터 시작해서 운영진과의 갈등, 사람이 모여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상담실과의 갈등, 이런 것들에서,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상대편에 나와 갈등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해주면은 기분이가 나쁘죠.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겪었던, 그리고 최근에 들었던 대표적으로 강사가 학원에 서운해 때,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서 그런 건 뺐습니다. 뭐 급여 밀리거나 급여가 잘못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은 잘못 나왔는데 확인해 보면은, 잘못 나온 게 아니라 제대로 나왔는데 내가 착각했던 경우들도 많고, 그 다음에 급여가 밀려 나왔는데, 뭐 나한테 동의도 없이 갑자기 막, 급여일이 10일인데, 10일날 갑자기 카톡 띄고 와갖고, 학원 상황이 힘들어서 뭐 20일날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너무 기분이 나쁘죠, 당연히. 근데 이거는, 급여가 밀린 학원은 학원이 잘못한 게 명확한 거고, 그 다음에 급여가 내 생각과 다를 때 확인을 해봤을 때,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으면은 이것도 양쪽 중에 한 명이 잘못한 게 확실한 거니까 이런 건 좀 제외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서운한 케이스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제가 모든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많을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이고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강사들이 얘기했던 이런 것들만 얘기했습니다. 혹시나 이런 것도 진짜 엄청 서운했다 여기 없는 거 있으면은 밑에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많은 선생님들이 공감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럼 요렇게 됐을 때 제가 이제 답이 미스커뮤니케이션이라 했잖아요. 저도 강사만 할 때는 100%는 몰랐어요. 그냥 계속 저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물어보는 편이었는데 내가 좀 서운한 게 있으면 여기저기 좀 물어보고 그다음 운영진한테 다이렉트로 좀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스타일이었고 가서 물어봤는데 물어봐서 한 10개 중에 7, 8개는 잘 풀린 것 같아요. 한 2개, 3개 정도는 여전히 갈등이 해결이 안 됐지만 그래도 절반 이상은 항상 이렇게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운영하는 원장 입장이 되어 보니까 거기에서 서로의 이해관계나 시각의 차이에서 생기는 그런 오해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걸 잘 배우고 있고 뒤에 학원 입장에서의 해석들은 제가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들어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됐어. 그리고 경험을 계속 쌓아가니까 그게 그냥 암묵적인 룰이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던 케이스들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상담실이나 운영진에서 내가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잘 모르고 그런 거에서 사소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학원 직원들 특히 상담, 행정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이직 비율과 전문성이 강사들의 이직 비율과 전문성보다 많습니다.
이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강사도 해봤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우리 상담실 직원들과 행정 직원들과 같이 일하고 있는데 보면은 일단 페이 자체가 강사들이 단과 비율제 기준으로 페이 자체가 강사들이 훨씬 높습니다. 높은 이유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높은 게 맞는데 요거를 조금만 돌려서 얘기를 하면 많은 급여를 받는 만큼 많은 전문성과 그죠? 많은 그 진정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급여랑 전문성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생각이 좀 쉽습니다. 그럼 나도 돈을 저 사람들보다 많이 받는 나도 가끔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분들도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정신건강에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담 데스크 같은 경우도 이직 비율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페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행정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학원마다 좀 그 케이스가 다른데, 참고로 제가 현재 제가 원장으로 있는 이 미래탐구 학원의 강사로 15년 동안 일할 때 만난 원장님이 14명이에요. 원장님 계속 바뀌어. 좀 친해지고 얘기 좀 통하고 이거 다음에 하자 얘기해놓으면 또 바뀌어 또 바뀌어. 이게 제가 했던 미래탐구의 가장 큰 리스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지금은 기조가 바뀌어서 그 관리자가 한 지역에서 충분히 적응하고 성과를 지속해서 계속 누적해서 내오도록 저희 타임교육 미래탐구의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의 잘 안 바뀝니다. 또 이제 그런 거 기조를 보고 이제 제가 이제 입사를 한 것도 있고. 자, anyway. 자, 요거, 직원들은, 스텝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직 비율과 전문성이 강사들보다 더 높다. 그래서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가 더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는 반복해서 일어나지만 않게 철저하게 얘기하면 한 번 실수가 일어나던가 이랬을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 나한테는 말씀을 드리고 요거 다음부터는 좀 신경 써달라. 얘기를 했는데 계속 반복해서 이게 뭐 2번, 3번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 그러면 한번 가서 뒤집어 엎어야죠.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아니면 담당하는 상담실이나 이런 거 바꿔달라고 원장님한테 다이렉트로 얘기할 수도 있죠. 자, 다음. 내부 경쟁에서의 평가. 이게 제일 케이스가 많을 텐데, 모든 그 개인은 저도 강사할 때 그랬지만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교를 해보면 A 선생님과 B 선생님이 똑같은 과목이랑 똑같은 타겟층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면은 A 선생님은 자기가 B보다 잘하는 게 한두 개가 더 있을 수 있고 B 선생님 입장에서도 잘하는 게 A 선생님보다 잘하는 게 한두 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건 두 개인데 첫 번째는 매출입니다. 숫자예요, 숫자 그냥. 그래서 제가 원장으로 강사 선생님들을 평가를 할 때 이분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평가를 할 때 뭐 기본 그런 평가도 되겠지만 이분이랑 계속 같이 갈 건가 말 건가 이런 평가도 되겠지만 그거는 진짜 최후에 하는 선택이고 제가 평가하는 건 이분이 잘하는 걸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분이 취약한 시점이 언젠가? 이 강사가 취약한 시점이랑 취약한 포지션이 뭔가? 그럼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포지션을 어떻게 맞춰줄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 퇴원율도 보고 그 다음에 한 번 듣고 나가는 아이들 비율도 다 보고 그 다음에 아이들 성적층별로 맞냐 안 맞냐, 남학생이 맞냐 여학생이 맞냐 혼합반이 맞냐, 그다음 학교별 반이 맞냐 아니 일반적으로 이제 레벨별 반이 맞냐,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학생들의 성적이 상승한 케이스들에 대해서도 체크를 좀 해보고 실질적으로 점수 올라가는 비율이 더 높냐 낮냐, 이런 것들, 뭐 재원생들의 평균 재원 개월수 뭐 이런 것들도 다 봅니다, 숫자로. 그래서 그거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높은 사람을 그냥 조금이라도 높다기보다는 조금 높으면 안 되고 좀 어느 정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차이가 좀 난다라고 하는 분한테 어쩔 수 없이 더 좋은 기회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학원을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 상황에서. 근데 이렇게 평가를 하진 않죠, 강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인덱스들을, 지표들을 선생님들이 전부 다 다른 선생님 거 어떻게 정보를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다 내가 평균보다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개인은 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 열심히 하는데 그냥 지표가 더 좋냐 나쁘냐 이런 걸 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뭐 설명에 세우냐 안 세우냐는 별거 없어요. 설명에 세워서 모집이 되냐 안 되냐의 그 기준으로 그냥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1번은 가장 인지도가 높은 선생님들 먼저 내세우는 거고 설명의 연사로, 두 번째는 설명의 능력이 괜찮은 준비가 좀 돼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이 된 강사부터 이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 입장에선 별거 아니라 진짜 그 감정을 빼고 생각을 해요. 몇 번째 설명에 첫 번째 설명에는 어떤 라인업이 제일 나을 것 같고, 두 번째 설명의 특징은 이건데 어떤 라인업을 세우는 게 나을 거, 이런 것들의 니즈들을 잘 해놓고 설명의 연사 라인업을 세우는데, 거기에서 어떤 선생님이 내가 저 선생님보다 나은데 왜 나보다 먼저 들어가지? 먼저 사람들 더 많은 설명에 들어가지?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왜 쟤는 두 번 세우고 나는 한 번 세워주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학원에 더 이득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가지고 그냥 객관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강의 같은 경우에 우리 학원에 인지도가 조금 더 높은 A 선생님이 있고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는 B 선생님이 있는데, A 선생님은 우리 학원에 한 타임을 하고 B 선생님은 우리 학원에 두 타임을 하고, 그럼 두 타임 하는 사람 먼저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학원의 공헌도를 따졌을 때. 그래서 그거는 거의 암묵적인 룰처럼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예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원은 선생님들을 설명회 때 연사로 모시고 싶어 해요. 그리고 왜냐면 어머니들이 다 그 선생님 강사들을 직접 보고 안 보고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요만큼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모든 강사를 설명에 세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인원수가 많아져갖고 강사 인원수가 그러면 우선순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우선순위는 다 숫자다. 숫자랑 학원의 이익이다. 그래서 이런 거 서운할 수 있지만 서운함을 느끼면 좀 더 잘 되시면 된다. 이런 게 역전이 되는 거는 강사가 학원 브랜드가 아니라 강사 브랜드만으로도 마감을 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학원과 강사가 역전이 된다. 제가 한참 마감 강사로, 내신 마감 강사로 작은 인원수지만 수능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하고 있을 때는 설명회 할 때 저는 한 번 딱 했고, 두 번째, 세 번째 막 하게 됐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시간 없다가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는데. 난 이미 마감인데 첫 번째도 이제, 사실은 첫 번째 설명회 하기 전에 이미 마감 상태였긴 하지만, 저랑 같은 학교 타겟으로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이제 처음 진입하는 선생님들도 이제 소개시켜 줄 겸, 그 다음 제가 마무리해서 어머님들이랑 만나갖고 질의응답을 좀 받아줄 겸 해갖고 들어갔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설명회 하자는데 싫어요 막 했던 적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내부 경쟁에서의 평가, 개인이 열심히 하는 것은 반영 비중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다 열심히 하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단과나 고등단과에서, 대형 단과에서 살아남기 어려우니까 다 열심히 잘 합니다. 다만 누가 조금 더 학원에 공헌을 했는가, 아까 시간표 몇 개 줬는가, 그 다음에 인지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 다음에 설명의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게 설명의 능력 딴 거 없고 그냥 설명했는데 바로 등록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 이런 거 보는 거거든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시간표도 맞추는 것도 어떤 선생님 좀 더 모이기 쉬운 시간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시간표를 제안할 때 A 강사, B 강사, 두 강사 둘 다 가능해. 그럼 어느 쪽으로 하냐면은 그동안 열심히 하고 공헌을 해줬던 믿을만한 강사, 그냥 믿을만한 강사, 안 깨먹을 것 같은 강사 우선을 넣는 거예요. 별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냥 내부 의견, 평판, 그동안의 커리어, 실적, 이걸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정을 제외하고 하려고 해요. 감정이 아예 100% 안 들어가진 않지. 근데 감정이 개입할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제가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어쩌겠어. 내가 바꿀 수 없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거랑 학원에서 평가하는 거랑 지표랑 숫자가 좀 많이 다르다. 혹시나 이런 거 궁금한데 난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면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아마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원 운영진의 부정적 멘트 비율보다 강사의 부정적 멘트 비율이 더 높을 겁니다. 무조건 100%. 왜냐면 학원 운영진의 명수랑 강사의 명수를 합쳐보면은 똑같은 비율로 서로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한다고 쳤을 때 강사 인원수가 더 많잖아요. 저도 원장 되고 나서 저 좋아하는 강사만 있겠습니까? 저 별로 안 좋아하는 강사들도 있겠죠. 뒤에서 제 욕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그냥 술자리에서, 프라이빗한 자리에서 친한 사람이랑 얘기할 때 당연히 불만 있으면 욕을 할 수도 있고 나라님 욕도 하는데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걸 다이렉트로 제가 들으면 기분은 나쁘겠지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공공한 장소에서 하면은 이건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다 모이는 단톡방이라든지 아니면 저한테 불만이 있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만약 개인적으로 만나서 술 한잔 먹다 그런 얘기 하면 충분히 오케이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학원에서 모든 사람이 다 있는데 저한테 큰 소리를 얘기를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똑같은 케이스로 제가 어떤 강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멘트를 해야 되는데 이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거나 술 한잔 먹고 친하니까 얘기를 하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제가 공공한 장소에서 강사를 비토하는 경우는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 똑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금처럼 오픈된 경우에서 부정적 멘트를 하는 경우는 당연히 큰 문제가 되고 기분이 크게 나빠야 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돌려서 어디서 그런 얘기 했다 그렇게 듣는 경우에는 기분이 당연히 나쁘죠. 나쁜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얘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을 조금 멀리 하려고 했어요. 일단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너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 네 생각과 다르다라고 해서 얘기를 해준 고마운 건 있지만 나한테 전달을 해준 사람이랑 나랑 친분이 있지만 저는 그런 거에 신경을 써봤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듣기가 싫어. 나는 나 잘한다는 얘기만 듣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 전달해 주시는 분이랑 좀 일부러 좀 거리를 멀리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는 자리에선 나라님도 욕한다. 근데 그게 가끔 엉뚱한 루트를 타고 나한테 들릴 수도 있다. 근데 다 그렇다. 또 나랑 경쟁하는 강사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지. 그럼 나도 딴 데 가갖고 사적인 자리 가갖고 그 강사 뒷담화 깔 수도 있지. 그냥 그 정도에서 하고 그런 얘기를 최대한 안 듣는 환경으로 해주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누군가 어떤 강사가 저에 대해서 부정적 멘트를 하고 다닌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듣고 말았어요. 뭐 신경 쓸 것도 없다 그러고. 그리고 당장 중요한 거 있으니까 하다가 한 몇 년 후에 그 선생님이랑 같이 모일 자리가 우연히 생겼어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이 사람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고, 점잖은 사람이고, 얘기를 해보니까 또 그런 얘기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해도 그렇게 부주의하게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말을 전달해준 사람 있죠, 저한테. 그 전달해준 사람이 많이 확대 해석을 하고 왜곡을 해서 저한테 전달을 했더라고요. 그 자리에 4명이 있었는데 4명 중에 저한테 전달해주신 분, 말하신 분 말고 나머지 2분 있죠. 그 2분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많이 확대 해석이 됐더라고요, 왜곡이 되고. 근데 실제로 만나면 안 그렇더라. 안 한 경우들도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려고 합니다. 자, 다음에 강사와 의사소통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를 제가 강사 대 강사로 만났을 때 의사소통하는 거에 대해서는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다 이 정도에서 정리가 됐었는데 원장이 돼서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이랑 대화를 할 때 의사소통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진짜 이것 때문에 그 정신병 걸리는 줄 알았어요. 이게 오버가 아니라 진짜로 뭐 예를 들어서 내년 3월까지 이거를 선생님 같이 해가지고 요때 요거를 개강하고 요거는 선생님이 꼭 하시겠다 하면 옆에 학원 가서 하셔도 되는데 우리 학원에 지금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하시던 선생님이 이미 파일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요. 했는데 마지막에 2월달쯤 가니까 3월 얘기였는데 2월달쯤 가니까 또 그만하겠대. 그래서 불러서 선생님 저번에 저랑 얘기하실 때 이렇게 하기로 하시지 않았냐 했더니 자기는 그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얘기를 안 했나 뭐 이 생각도 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나? 그래서 그때 그 회의할 그런 얘기를 하면 중요한 그 일적인 얘기니까 제가 다 기록을 해놓거든요. 기록한 거 보니까 있어. 근데 그 강사는 자기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대. 뭔 얘기지? 이런 적도 있고 분명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르게 이해한 사람이 있고 다르게 선생님 이 반은 힘듭니다. 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은 희한하게 하기는 어려운 거는 맞지만 나는 가능하다라고 잘못 들었나 봐요.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나 미치겠는 거예요. 의사소통하는데.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대화를 하고 2번, 3번 반복해서 그 결론에 대한 거 합의를 같이 보고
제 의견을 조정할 때도 있고, 선생님 의견을 조정할 때도 있고, 하고, 그 다음에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좀 찜찜하다 싶으면 그거 카톡으로 해갖고 그 선생님한테 보냅니다. 선생님 오늘 얘기한 게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시기로 한 거 맞으시죠? 혹시나 잘못된 내용 있으면은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답변이, 예, 맞습니다. 하면은 일단 그거 킵해놔. 나중에 딴소리 안 하게. 나중에 딴소리 안 하게. 하여튼, 그래서 의사소통하는 거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다. 그러고 나서 거꾸로 생각해보니까, 저도 제가 강사할 때, 저희 학원 원장님이랑, 당시 원장님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좀 얘기가 다른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이게 둘이서 똑같은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헤어졌는데, 사실은 서로 이해한 게 다를 수도 있는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그 몇 번을 확인해야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확인을 반복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오해가 안 생기려면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특히 학원 강사랑 10년차 이상의 학원 강사랑 대화를 하는 거는 일적인 대화를 하는 건 생각보다 좀 까다로웠다. 제 입장에서. 그러면 다른 원장님도 까다로울 것이다. 다른 원장님은 안 그렇다고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친분 있는 원장님한테 다 얘기를 해보면 다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어렵다고. 그러니까 결론이 나중에 딴소리. 근데 강사 입장에서 원장이 나중에 딴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딴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나? 나 그때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근데 원래 어려운 일이다. 원래 어려운 일. 2번, 3번 반복해서 확인하고 명확한 숫자와 기한 이런 걸로 딱 결론을 내버리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강사의 의견이랑 학원의 강사의 의견은 대체로 본인의 이해관계에 기반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냥 내 수업에 관련된 거에서 기반으로 내 경험 기반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학원 전체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뭐에 대한 거냐면 이거 내 의견을 물어보지만 안 되는 이유들을 말할 때. 그 안 되는 이유가 내 생각에는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냐? 예를 들어 저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요번 강좌를 좀 홍보를 학원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대요. 선생님 그러면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리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 광고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니 버스 광고를 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버스 한 대당 광고 비용이 한 달에 얼마가 든다. 그리고 노선 하나를 보통 광고를 하기 때문에 최소 6대를 해야 된다. 6대고 보통 3개월을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한 대에 얼마 곱하기 6대 곱하기 3개월 하면은 이만큼이 들어가는데 아니 이만큼이 들어가서 홍보 효과가 확실하다 그러면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선생님한테 버스 광고를 해드리면 다른 선생님들도 왜 나는 안 해주냐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까지 할 만한 학원의 자원이 안 된다. 그런데 그럼 버스 광고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선생님이 개인 자금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 다만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그 광고 디자인하는 거는 학원에서 좀 도와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강사의 의견 버스 광고를 하겠다는 본인의 이해관계 하면 좋겠다. 나 여기서 한 10년 열심히 일했고 그 다음에 이런 대우는 좀 해줄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학원의 이해는 전체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해주고는 싶은데 모든 강사 다 해주지 않으면 힘들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의 이유들을 잘 들어보시고 내 의견이 전부 다 될 수는 없지 현실적으로 안 된다의 이유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갖고 그러면 요 이유들을 피해서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단과 강사 한 명이 그 개인 입장에서 내가 잘 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학원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만약에 잘 되면 개인한테도 좋은 거지만 당연히 학원에서도 매출 올라가니까 그만큼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원에서 그거를 말릴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전체 이해관계에서 보기 때문에, 그 구조에서 봤을 때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있고, 해드릴 수 없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제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만 좀 요청을 해. 자꾸 해줄 수 없는 거 들고 와서 해달라고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주고는 싶은데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주니까 해줄 수 있는 것만 해달라. 뭐 이런 거 말고
본인 개인 사무실, 개인적으로 자기가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공간 사무실 따로 내달라. 뭐 이런 요청도 있었었고, 본인만 뭘 해달라. 본인만은 아니었죠, 원래. 본인만은 아니고 그냥 본인이 얘기하니까 나 이거 해달라라고 했는데, 본인만 그 특혜를 주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학원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는 경우들. 요런 경우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강사 개인은 그걸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강사 개인일 때는 제 개인의 이해관계만 생각을 했지, 학원 전체 운영에서 수익이 나네 안 나네, 이게 전체에다 적용되네 안 되네까지 생각이 잘 안 갔어요. 그래서 이런 거 거절당하는 거 너무 거절당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학원에서 혹시나 도와줄 게 있나? 라고 해서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봤는데, 그건 어렵습니다. 그럼 어려운 거고. 근데 난 긴가민가 했는데, 그건 내가 도와줄게 하면은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요런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그냥 이거 전부 다 정신건강에 좋은 겁니다. 정신건강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영자가 편을 들기 시작하면 학원이 망해요. 편애하는 사람이 생기면 학원이 망해요. 이런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원장으로서 운영할 때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사람이니까 제가 편애하는, 이뻐하는, 좋아하는 강사가 있고, 별로 덜 좋아하는 강사가 있어요. 당연히 사람이니까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학원에 리소스를, 자원을 쓰는 케이스에서는, 경우에 있어서는 최대한 공평하게 하려고, 룰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저한테 되게 저한테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면서 저한테 되게 친하면서 실제로도 친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항상 주는 열심히 하는 강사가 있어서 너무 좋아. 이 강사가 너무 좋아. 라고 해서 제가 학원의 자원에 이 강사한테 몰빵을 쳐서 이 강사가 잘 됐다고 쳐보세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 만약에 한두 번은. 옛날 학원에서 뭐 저 강사 밀어 그럼 밀어줬다며요, 상담실에서. 요새는 택도 없죠, 그게. 근데 이렇게 해서 이 강사가 잘 됐다고 쳐봐요. 그럼 나머지 다른 선생님들이 전부 다 자기 수업을 업그레이드하고 우리 고객들인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 자신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학원 망하죠. 학원의 본질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거의 저희 모든 원장님들은 호불호가 강사에 대해서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사람이니까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원의 자원을 쓸 때 이런 거에서 편을 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는 순간 학원 날아간 거 아마 경험 다 있거나 옆에서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학원 망할 거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학원 입장에서의 해석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제가 앞에서 서운했던 케이스들이 저도 되게 많았는데, 이거를 좀 확인을 다 해보니까, 듣고 나니까 그럴듯해서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던 케이스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플러스 제가 운영하면서 알게 된 것들. 그래서 서운한 거 있으면 그냥 가서 물어보세요. 근데 물어보는 것도 좀 대화의 방법이 조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 강사만 설명회를 막 세워, 또는 A 강사만 내가 되게 좋은 반, 애들 잘 모이는 반을 맡아. 그러면은 가갖고 저도 A반, 저 반 하고 싶은데 왜 전 안 시켜주시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왜 저 강사만, 왜 저 반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 너무 공격적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실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저도 저 반 같은 반을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떤 걸 준비하면 될까요? 어떤 걸 하면은 저거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설명에 제일 먼저 쓰고 싶은데 어떤 평판이나 어떤 커리어가 있으면은 제가 저 포지션에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물어보시면 다 얘기해줘요. 그래서 물어볼 때 조금만 살짝만 돌려서 물어보시면 웬만하면 다 얘기해 주실 거예요. 이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은 모두 운영자들이 느끼고 있는 거고, 이게 절대로 100% 해결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심지어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와이프랑도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자주 생기는데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연애할 때도 그렇게 좋아 죽는 연애할 때도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자주 통하고 막 그래도. 그래서 사람끼리는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학원에서도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은 참고해 주시면 조금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신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는 학원에서 좀 서운한 케이스들이 있으셨거나 아니면은 오해가 있었는데 풀린 케이스들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시간 좀 되신다면 밑에 댓글로 써주시면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